손목을 한번 뒤로 한번 제쳐보실까요? 이렇게요? 네, 했을 때 뻐근한 느낌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테이핑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근막을 이렇게 살짝 잡아요. 그 상태로 다시 뒤로 한번 제껴보시면은 오, 훨씬 편해요. 네네, 느낌이 확실히 더 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테이핑은 이렇게 움직임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마라톤 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라톤을 뛰고 오시고 회복할 때도 주무실 때 해주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근피로를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김전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제 휴가 시즌이기도 한데요. 이 시즌에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가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무래도 공원에서 러닝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천국의 계단이나 마라톤도 있는데 운동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한 뒤에 온몸의 근육통, 통증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경험한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걷기나 달리기 등을 할 때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통증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통증 없이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운동을 즐겨하기 때문에 오늘 촬영이 특히 기대가 되는데요. 힐리언스 코어 센터 김정호님 모시고 운동 시 통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힐리언스 코어 센터 김정호입니다. 네, 걷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래 걷거나 강도 높은 달리기를 하고 난 뒤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통증 부위, 그리고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흔한 부위는요, 일단 무릎이랑 발바닥인데요. 이제 무릎 통증에서는 이제 러너슨이라고 불릴 정도로 달리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흔한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달리기 동안 무릎 바깥쪽에 장경인대라는 곳에서 무릎과 반복된 마찰로 인해서 무릎을 계속 아프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적절하게 폼롤러를 이용해서 허벅지 바깥쪽을 준비 운동으로 이완을 해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러너스니, 무릎 통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바닥에 근막염도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족저근막염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발바닥 뒤 안쪽 부위의 통증이나 찌릿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는 지면에 발이 닿을 때 발에 충격 흡수를 제대로 못 해주거나 발목의 가동범위 부족한 원인,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스트레칭을 반드시 사전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과 발에 부하가 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달리기를 위한 보조 운동으로 항상 근력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제 중간 볼기근의 근력을 강화해줘야 되는데요. 엉덩이 옆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옆쪽의 약화로 인해서 달릴 때 골반의 흔들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무릎과 발목, 발에 추가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안 아프게 잘하고 싶으시면은 부상 예방을 위해서 사이드 플랭크와 같이 중간 볼기근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폼롤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중간 볼기근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 결국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헬스장 가잖아요. 그럼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 스트레칭 하고 운동 안 하시거든요. 그냥 바로 하시잖아요. 네. 스트레칭을 운동 전후에 하는 게 통증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뭉친 근육에 대한 이완을 해주는 것은 네. 가동 범위가 증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뭉친 근육이 스트레칭으로 이완이 되면은 스트레칭한 근육에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뭉쳤던 근육을 풀어주고 그 근육의 운동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서 근피로를 줄이고 빠른 회복도 도와줍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안 해서 가동 범위가 부족한 상태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보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직장 상사분께서 네. 원래 5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 나 오늘은 일 안 해 하고 3 정도의 일만 하면은 한 7 정도의 일을 대신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러한 일들이 스트레칭 안 하고 계속 운동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아, 난 일 안 할 거야 이러고 나 오늘 오전 반차 쓸 거야 이러고 맨날 가버리면은 계속해서 이제 일이 그쵸. 주어지게 되고 저에게 그러면은 오겠죠. 이제 결국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이 잘 쓰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에 스트레칭이고 스트레칭은 몸의 회복과 균형을 위해서 운동 전후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줘야 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주신 덕분에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스트레칭 하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러닝을 하다가 가끔 무릎이라든지 아니면은 골반 쪽이 되게 아플 때가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냥 무시하고 계속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중단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픈 부위에 계속된 잘못된 부하가 이제 가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중단을 하시고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이러한 통증이 안 나오게 도와줄 수 있는 운동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잠깐 불편할 수 있어도 이 느낌을 계속 방치하고 무시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더 이제 큰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러닝이나 뭐 마라톤이나 러닝머신, 천국의 계단 이런 유산소 운동은 사실 무릎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되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릎은 일단 구조적인 부분들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합니다. 뭐 골반의 각도도 있고 발의 형태가 어떻고 누구는 크게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무릎의 스트레스를 줄이려면은 근력 강화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위에서는 엉덩이 쪽에서 적절한 근력을 통해서 골반의 흔들림을 좀 방지를 하고요. 밑에서는 발에서 충격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카프레이즈와 같은 종아리 운동들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스트레칭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목 가동성 계속 강화해주면서 이제 충분한 가동성과 근력을 통해서 무릎의 부하를 줄여주고 이제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무릎 주위에 테이핑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이 네. 테이핑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이제 테이프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뭐 교정을 위한 테이프도 있고 그런데 이제 흔히 약국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거는 이제 탄성이 있는 테이프입니다. 네. 그래서 테이핑은 통증 완화에 이제 도움이 되고 움직임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손목을 한번 뒤로 한번 제쳐보실까요? 이렇게요. 네, 했을 때 뻐근한 느낌 네.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테이핑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근막을 이렇게 살짝 잡아요. 그 상태로 다시 뒤로 한번 제껴보시면은 오, 훨씬 편해요. 네네, 느낌이 확실히 더 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테이핑은 이렇게 움직임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마라톤 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라톤을 뛰고 오시고 회복할 때도 주무실 때 해주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근피로를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회복할 때도 테이핑이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게 테이핑이요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되잖아요. 네네, 해서 이걸 정확히 배우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근육의 기시 정지를 알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약국에 보니까 무릎 테이핑해서 이제 붙이는 방법까지 다 해서 이렇게 잘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길다란 이런 테이프 말고 따로따로 이제 잘라져 있는 테이프 사용해서 이용하시면은 크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테이핑 하는 영상을 또 따로 찍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괜찮죠? 테이핑? 네네,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러닝이나 마라톤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때마다 발목 자주 삐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이 발목 통증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네. 발목을 한 번만 삐신 적은 없을 거예요. 네, 대부분. 저 되게 자주 삐어요. 그렇죠. 삔 곳을 계속 삐게 됩니다. 그래서 삐었던 부위를 다시 삐고 계속 아프게 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운동 말고도 좀 더 특별한 형태의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요. 발목의 고유수용성 감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인데요. 고유수용성 감각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관절의 혹은 근육의 위치나 움직임, 활동 같은 거를 감지하는 감각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예를 하나 들어주면요. 교통사고 나신 분 중에서 이 감각이 떨어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 눈 감고 팔 90도 들어보세요 하면은 막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감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 정보인데 발목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발목을 일단 삐게 되면 아프게 돼요. 아프면은 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움직임이나 위치에 대한 감각 정보 신호가 줄어들게 돼요. 움직임이나 감각 정보 들어줬으니 이제 다시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더 다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또 다치게 되면은 또 움직임이나 위치 정보가 또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또 크게 다치게 되고 반복돼서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 네네. 그래서 악순환이고 네. 결론부터 말하면은 네. 발목의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을 해주자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낮은 단계부터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한발서기부터 해주시고 불안정한 바닥, 뭐 밸런스 패드나 이게 그 짐볼 반으로 잘려 있는 이런 보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헬스장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서 버티면서 천천히 난이도를 올려주면서 이런 위치 정보에 대한 고유수용성 감각을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균형 잡는 게 그냥 내 몸의 코어를 잡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발목에도 도움을 네네. 줄 수가 있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운동 강도는 어찌됐건 계속 높여줘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강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통증 없이 운동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자면은 네. 천천히 강도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자세가 많이 망가지시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내가 이게 올바른 운동 강도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은 부류의 운동을 과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몸의 통증을 계속 유발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헬스장에서 열심히 몸을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오늘 나는 2분할로 할 거야. 나는 3분할로 운동해 이러면서 상체, 하체, 가슴 등 하체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나눠서 하죠. 그래서 맞아요. 운동한 부위에 대해서 적절한 휴식이랑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도 성장하지 않고
운동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안 다치고 그래야지 이제 몸도 회복하고 근육도 성장하고 그러면 이제 운동 강도를 더 높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운동에 한번 빠지게 되면 한 번 가잖아요. 그럼 하루라도 안 가면 뭔가 이 근육이 빠질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어서 계속 가게 되는데 네. 적절한 휴식 그리고 이런 사이클도 우리가 좀 알아야지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월화수목금토일 달리기만 뛸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부상들이 많이 나죠. 약간 저인데. 네,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루에 이런 걷기와 같은 유산소 몇 시간 정도를 해야지 적당한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차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국 스포츠의학회 ACSM이라는 곳에서는 숨이 찰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뭐 주에 150분 이상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주 5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에 150분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건강에 유의미하다고 하니 30분 뛰실 체력이 안 된다면은 15분씩이라도 뭐 하루에 2번 이렇게 나눠서 뛰시면 됩니다. 30분 그렇게 뭐 부담이 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이닥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게 통증이란 것은 그냥 단순히 이런 생물학적인 부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디스크를 예를 한번 들면은 디스크가 똑같이 터진 두 분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 빨리 회복할 거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실제로 느끼는 통증 정도나 이런 게 되게 적어요. 네, 근데 이분은 내가 디스크가 이게 어떻고 갑자기 내가 이거 때문에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나 이러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예후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좋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소하게 아픈 부분이라도 너무 이제 머릿속에서 깊게 생각하면은 또 이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악순환의 고리 빠지게 되고 회복도 더 어렵게 돼요.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난 이걸 빨리 나을 거야. 열심히 내가 해서 좋아져야지라고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고 그러나 그렇다고 아픈데 무시하시면 안 돼요. 통증을. 그쵸. 네, 그래서 본인 몸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고 이상 증세가 보인다면은 이제 금방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전문의와 이제 상의를 하고 진단을 하신 다음에 운동이 필요하면은 저희 운동 전문가들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생각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엄살쟁이였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여기 아파 이러면은 아프다고 하면 더 아파.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여기 디스크 아픈데 목 아파, 허리 아파 이렇게 이어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힐리언스 코어센터 김정훈님과 함께 걷기나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말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입니다. 다들 열심히 또 몸매 관리를 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통증과 부담 없이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 찾으셨길 바랍니다.